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조시번의 하급무사 출신으로 44살에 최연소 초대 총리를 시작으로 총리직을 4번이나 역임한 인물이다. 이토는 가끔 바둑을 두는 정도나 정력이 떨어질 말년에 도금 수집한 것 이외에는 다른 고위 관리들처럼 골동품 수집이나 분재, 다도 등의 고상한 취미에는 별 흥미가 없었다. 이토의 유일한 관심이라곤 일을 마치고는 화류계 여자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유일한 낙이어서 마오쩌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평생도록 여자들 속에 파묻혀 지내며 온갖 연문을 뿌리고 다녔다. 취해서는 미인과 베개를 같이하여 살을 쏟고 깨어서는 천하의 권력을 잡는다. 이것이 이토의 철학이었다. 남자의 배꼽 아래 인격이 있는가? 이토는 초대 통감으로 부임을 받아 조선에 올 때 오사카의 기생 고유를 데려왔다. 이 통감부 관사에는 3명의 조선인 하녀가 이토의 시종을 들었는데 이토는 밤이 되면 통감부 관사의 차가운 다다미 바닥을 화로를 대신해 새 하녀들을 불러 알몸으로 데우도록 했고 이후에 기생인 고유와 밤을 즐겼다. 도쿄의 젊은 기생들이 떠오를 때면 수시로 일본으로 건너가 즐기고 돌아왔다. 통감으로 근무한 3년 반 동안 일본을 오고 간 횟수는 13번이나 되었고 갈 때마다 한 달 정도씩 머물다 조선으로 돌아왔다. 당시 메이지 시대 관료들 대부분이 첩을 두고 있긴 했지만 일본에선 그 중에서도 여자의 가장 지저분한 인물에 이토를 꼽고 돈의 가장 지저분한 인물을 오오쿠마 시게노부를 꼽는데 그래도 돈의 전 오오쿠마 시게노부보단 차라리 여색을 즐기다간 이토를 좀 더 호탕한 인물로 본다. 당시 일본 서민들의 생활은 빈곤하여 시골에서 도쿄로 올라와 화류계로 빠지는 어린 소녀들이 많았다. 당시 도쿄의 화류계에서는 매상고 올리기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견습 기생이 남성과 초야를 치르기 전 상대 남자에게 고액의 술값을 부담하게 하는 일종의 신고식이었다. 이 기생들의 나이는 보통 10살에서 15살이었고 이들의 하룻밤 상대로 선택되는 사람은 대부분 고객 가운데 돈 많은 노인들이었다. 이토는 이거 화류계에서 매상 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였고 선택한 그녀들을 종종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지내곤 하였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의 일에 상관하지 않았고 집에 오는 여성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어 오히려 그녀들이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이토는 메이지 일왕을 수행하고 히로시마에 갔을 때도 그 술자리에 함께했던 기생을 도쿄로 데려왔으며 이토는 첫눈에 반한 기생을 마차에 태우고 밤새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파다해 현재 와서 말할 때는 일본 최초의 카스 시조라 얘기하기도 한다. 이토가 안중근의 총에 맞아 죽었을 때 한 신문에 그림자를 계집년 모양으로 나타낸 것도 당시 대부분이 이토의 지나친 여색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토는 기생들이 뭔가를 바라며 칭얼대면 이토는 좋다 말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 그 때문에 그녀들로부터 좋은 당신으로 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토는 사랑이 식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었다. 그래서인가 별명이 호우키, 빗자루였다. 여자를 쓸어 담았다가 버리고 또 쓸고 버리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일왕마저 밤놀이를 조금 삼가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본인은 떳떳해했다. 이토가 상대한 여성은 도쿄뿐이 아닌 전국에 걸쳐 있었는데 그는 지방에 내려가면 초이스 방법이 남달랐다. 지방의 기생집에서는 에이스보다 2류, 3류 기생을 택한 것이었다. 인류는 이미 지방 세력가들이 차지했을 터이니 그들과 굳이 트러블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거기에 2류, 3류가 남자의 손을 덜 탔을 거란 나름 계산이었다. 1887년 어느 날 김옥균이 이토에게 조선인 여자 하나를 소개해줬다. 원래 이름은 배분남, 이토가 자신의 죽은 딸의 이름인 사다코로 이름을 지어줘 이름이 배정자가 되었는데 이토는 배정자에게 밀정교육과 함께 방중수를 가르쳤다고 하니 이걸 보면 이토의 성 놀이개로 의심해볼 수 있다. 당시에도 널리 알려진 이토의 엽기 행각을 하나 보자면 도쿄의 아자부의 어느 화려한 저택에 한 처녀가 혼자 살고 있었다. 이토는 이 집을 드나들며 그녀와 밤을 즐겼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죽자 이토는 그녀의 동생이 들어와 살도록 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녀의 동생도 5년 후 19세의 나이에 병으로 죽었다. 그러자 이토는 그 아래 16살의 동생에 관심을 갖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딸을 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내 딸이 둘이나 요절했는데 이번만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1883년 도쿄에는 문명국 흉내를 내기 위한 서양을 모방한 외교 및 연애 장소인 로크메이칸이 완공되었는데 이곳에서 매일같이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1888년 4월에 당시 내각 총리였던 이토 주최로 호화스러운 가장 무도회가 열렸다. 이토 부부는 그날 밤 6세기 베니스 귀족으로 가장하고 손님을 맞았고 강요와 귀족들도 고대 서양 군복이나 귀족 의상, 기병대 차림 등을 하고 참석했다. 이 가장 무도회는 밤 9시에 시작되어 이튿날 새벽 4시에 끝났는데 이토는 그날 밤 연회에 참석한 백작 도다 우지타카의 부인 기와코를 몰래 정원으로 유인하여 범했다. 도다 백작은 이토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관계로 보통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는 세상에 알려져 신문들은 연일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인물이라고 이토를 비난했다. 로크메이칸에서 벌어지는 행각과 고위 관료들의 방탕과 사치를 보다 못한 고치연의 청년들은 이토 암살 시도를 벌이기도 한다. 이토는 언론과 세간의 비난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러분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루 종일 국매에 시달려 머리가 어질어질할 때 저녁 술잔을 기울이며 예쁜 여성의 손을 만지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여러분은 아마 모를 것이다. 이토는 공과사를 그 나름대로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취해서는 미인과 베개를 같이하여 살을 쏟고 깨어서는 천하의 권력을 잡는다. 이것이 이토의 철학이었다.
남자의 배꼽 아래 인격이 있는가?